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이거. 출근길에 예. 가평에서 충무로 나가는데 예. 가만히 있어 출근할 때 들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맞아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먼저 사업하신 데서 조금 한 2km 정도 더 와서 시내로 조금 들어와서 그죠? 2km, 1km. 1km? 예. 예, 그랬나요? 역시 선생님 작가시라서 예술가의 풍미가 느껴지게 들어오는 입구부터 범상치가 않은데요. 야, 선생님 그림 팔아서 돈 많이 버셨습니까? 거의 맛있게 제가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 듣고 돈 좀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최종으로 뭐 그림 파란 거네. 예? 농협 카렌다. 자수하시네, 자수하셔. 야, 이 농협 카렌다는 뭐 그 웬만한 작가들이 사실은 거기에 선정되기 어려운데 그 뭐 발행 부수도 많고 물론 VIP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 나도 그 담당자 만나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도 사진 작가 돼 보니까. 예. 옛날에 고려원에 출판사 예. 유명했던 출판사 있잖아요. 예.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리고 그럼 선생님 작품도 거기에 들어갔나요? 아니 그거 하고 그 돈 번 게 또 뭐 하나 있는데 그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고려원에. 응. 예. 그거 할 때 그 고려원 돈을 많이 벌 때 그때 그분이 예, 그 직원으로. 예. 그 있다가 그래요. 그 10년인가 12년 근무하다가 이제 예, 나와가지고 맞아요. 뭐 다른 데 이곳저곳 다니다가 그 전에 스튜디오에도 좀 있었고. 그래 그 사진 예. 사진 전공이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하면서 자기가 농협에다가 그 사진 예, 카렌다. 이미지 제공하는 사업 했잖아요. 그걸 하고 있대요. 하면서 자기가 그거 하지 말고 이제 그림으로도 한번 해보라. 예.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 VIP용으로 사진 카렌다와 예. 그림 카렌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다.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충무로에서 예. 같은 동갑이라고 친구 먹은 지가 오래됐죠. 그래 안 그래도 예. 한 사장님 얘기도 하대 그래. 예. 뭐 동갑이라 그렇게 건너가면은 다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게. 그래서 2024년도 농협 카렌다에 어쨌든 선생님 작품이 선정이 됐네요. 예, 보니까 뭐 그날 갔더니 계약 쓰자 그러고 예. 그러면서 보니까 뭐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사람 눈에 들어오면 언제 쓰여도 쓰이니까. 예. 그래. 좋은 친구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이 원래 본업이 지금 건축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선생님께서 신문사 시사만화 작가시죠? 예. 예. 뭐 전력이 화려하신데 뭐 말씀을 뭐 처음에 조금 소개해 주세요. 편집 미술 디자인 그런 거 담당하다가 예. 나중에 막판에 이제 시사 만화 그거 했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건축 관련된 인테리어 이게 자재인가요? 건축 자재지 그러니까. 건축 자재? 예, 건축 자재. 이거 건축 자재 하신 지도 그림 작업은 창작 활동은 계속 하시면서 이거 작업하신 지도 지금 한 10년 넘으셨죠? 벌써 한 지금 14년, 15년. 15년째예요? 15년 됐네. 이야. 예.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 뵌 지도 한 10년은 됐나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요새는 세월 가는 거 모르죠? 10년 됐습니다. 예. 강사량 변했네. 야,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나무꾼의 숲속 편지라고 그래서 예. 지금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그 편지를 쓰시죠? 뭐 낮에는 사무실에 나와 있으니까 못 하고 예. 그냥 뭐 밤에 아니죠 일요일 날. 일요일 낮에 잠깐 한 컷씩 지금 한 15년째 그랬으니까 15년째. 거의 한 700점 정도 700점 이상 700점. 그림이 있습니다. 그 매주 월요일 날 한 새벽 선생님은 새벽잠이 5시 반에, 없으시니까 5시 반에 5시 반에 아니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예. 그 보내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오전 메일이라고. 예. 그 그냥 딱 올려놓으면 예약을 해놓으면 새벽 5시 반에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게 돼 있죠. 그래 월요일 아침 인사 메일이라고 해요. 예, 아침 인사 메일. 예. 메일로만 가나요? 지금 이메일로만 보내고 뭐 SNS는 뭐 카톡 이런 거 그냥 카카오 올려놓으면 스토리. 예. 그런데 내가 뭐 카카오 스토리에 한 올려놓으면 번씩 올려주고 그래. 회원들이 있으니까 예. 회원 좀 많이 늘어났나요?
뭐 했습니다. 뭐 그전에는 뭐 몇백 명 되는지 나는. 예, 그전에는 선생님 작품 보는 재미로 사는 분도 있었어요. 아주 뭐 충격적이다 해서 그 선생님이 올리는 그 저기 그림하고 글하고 보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다 뭐. 아니 처음에는 좀 그러면서 그랬고 뭐 출판사에서 또 뭐 책 내서는 좋겠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막상 또 진행되지도 않았고. 예. 그래 내가 한번 또 책을 막상 내보려고 예. 한 1년 준비를 하다가 예. 아이고 또 이거 뭐 부질없는 짓이다 싶어서 부질- 스톱을 했어요. 스톱을 했는데 예, 그거 진행해야죠. 그 이제 요즘에는 출판해서 뭐 다 교보에 문고에 들어가고 뭐 대량으로 찍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그냥 디자인 잘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소량으로 이렇게 뽑아서 그 이제 뭐 그냥 줄 순 없고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뭐 몇만 원에 이렇게 저기 전시회 하실 때나 뭐 기회 있을 때 사람들이 저기 선물용으로 좀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은데. 그래 안 그래도 나도 그냥 뭐 내 스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은 안 그래도 뭐 최고 출판 전문가라 그래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아,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네. 식으로 하면 좋은 책이 될까 싶어가지고 한 1년 정도 만나가지고 네. 돈도 많이 들었죠. 돈도 뭐 몇백만 원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막판에 가가지고 내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예. 괜히 뭐 부질없는 짓이다 싶어가지고. 아니 그 제 주변에도 뭐 그분이야 대단한 분이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 너무 막 힘을 많이 넣어가지고 예, 예. 잘 만들려고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대충 해석하면 나왔을 텐데 예. 그러고 말아버렸죠. 아니요 그거 한번 다시 저기 지금 700 몇 점이라고요? 15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으니까 그 한 정도. 번도 안 빠지고? 예, 이야. 물론 한두 번 정도에 빠졌겠죠. 뭐 급한 일이라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15년 동안. 내가 볼 때 그 700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려면 그냥 이진한 작가, 이진한 화백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도 블로그나 남편의 수수편지 이진한 하면 어디 뭐 내 확실하게. 그림을 가져가가지고 뭐 막 자기들이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예. 뭐 내외 뉴스 통신이든가 그것도 그 내 그림을 가져가 자기들이 뭐 꼭꼭 올리고 아 그래요? 또 뭐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예. 어느 신문사에서도 가져가가 자기들 쓰고 그런 거 하고 그럼 있어. 뭐 선생님께서 뭐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냥 뭐 나는 그 돈 쓰겠죠.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제가 쓰겠다 그러면 좀 쓰라 그러죠. 예. 아 이제 그게 이제 수익 사업이 아니고 이제 홍보를 위한 거는 뭐 상관은 없는데 예. 엉뚱하게 이제 수익 사업에 쓰이게 되면 이제 그건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신문사나 이런 데서 뭐 선생님을 계속 연재해주면 나쁠 건 없잖아요. 선생님도 신문사에 계셨는데 뭐. 예. 이게 뭐 요즘 그 인터넷 신문이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죠.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오히려 뭐 해야 되는 그런 식인데. 그렇죠. 예. 지금 이 하남 쪽이 그 건축 자재 건축 자재 집성 데인가요? 그 국내에서 가장 많이 여기가 건축 자재 관련된 사업체가 많은 곳인가요? 하남이 보면요, 이 서울에서 가깝고 바로 뭐 교통 바로 옆이니까 예. 교통이 좋으니까 또 서울뿐만 아니고 사통팔달 예. 경기도 수도권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건축 자재, 식자재 예. 그런 창고들이 많아요. 뭐 건축 자재, 식자재 이걸 다 보관하려고 하면 창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지금 취급하시는 게 마루 쪽인가요? 바닥재, 마루 바닥재. 처음에 이제 원목 마루, 뭐 데크재. 데크제. 어, 전부 수입산인가요? 처음에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해오다가 그 위에 보니까 뭐 거리도 멀고 배로 이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 그걸 이제 중국으로 바꿨죠. 예. 중국으로 바꾸고 하다가 걸려와서는 이제 지금 강마루까지 하면서 강마루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거니까. 아, 지금 강마루. 다 저기,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예. 중국, 예. 국산 이렇게 취급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마루, 인테리어. 예. 이게 사실 마루에도 깔 수도 있고 벽에도 할 수도 있고 뭐. 벽에도 붙이고 많이 하죠. 그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하기야 벽에 붙이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예. 벽체, 아트월 그런 꾸미면 좋죠, 나무로. 예.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원래 작가시다 보니까
조금 남다르게 그 뭐 좀 선생님 뭐 인테리어 할 때 뭐 작품도 좀 이렇게 좀 달라건다든가 뭐 이렇게 뭐 쓰이고 그러진 않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나도 처음 할 때는 내 자재로 이게 집 같은 거 이렇게 짓고 나면 예. 그림 선물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그림이라는 것이 그 사람 취향에도 맞아야 되고 내가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 사람이 좋아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줄 수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아. 나도 줬으면 좋겠다고 뭐 원하면 주겠지만은 예. 그런 것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요즘 흔히 잘 나가는 그림 가마 뭐 해바라기 그림, 예. 봉이 그림 있더라고. 예. 그걸 뭐 누구든지 뭐 그 복이 들어오는 그림이라 해가지고 벽에 다 갖다 걸고 하던데. 예. 아 나도 지금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조건 막 내 자재 가지고 나한테 써주소 안 해줄까. 그런 시험도 하고 있어. 아이고 선생님 또 장사꾼 되시려고. 아니 그냥 뭐 나쁠 거 없죠 선생님 뭐 저기 그 가만있어 봐. 아 여기는 해바라기가 아니구나. 여기 해바라기 아직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예 그렇죠. 예. 그 작년 그래. 예, 작년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달력도 하고. 예. 아 제가 안녕하세요. 예. 아 선생님께서는 그 그림의 장르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원래 뭐 전공은 서양화를 하고 아 서양화 전공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뭐 만화 애니메이션 그것도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다 했지만 막판에 그림 보니까 결국 요즘은 뭐 동양화 서양화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장르 구분이 없죠. 예, 장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도 뭐 실은 종이 위에다가 붓으로 먹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에서 채색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색감도 더 물감으로 하는 거 더 깨끗해. 그렇죠. 더 화려하고. 그 더 스lim하고. 어떻게 따지면 그게 원화를 그려서 보통들은 판화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판화로 이제 저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림이 나가는데 선생님께서는 바로 판화가 될 수도 있네요. 그런 걸 일종의 판화처럼 뭐 컴퓨터에서 그렸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뭐 복사 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원화를 좋아하잖아요. 예, 원화를 좋아하지. 그래서 제 생각에 선생님 지금 이 작품이 저거를 판화로만 일반 좋아하는 팬들한테 판화로만 드릴 게 아니고 저 이미지를 원화로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원화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하나만 딱 그 프린터를 하고 예. 파일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 작품 하나만 있는 거고 예. 파일을 갖고 있으면 뭐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도 찍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 그림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보다 어차피 그림이라는 것은 서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저는 많이 퍼져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림값이 비쌀 필요도 없고 터무니없이 그림값이 뭐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억대 샀는데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 장난이지. 그게 뭐 그림값이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작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 작품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이렇게 예. 메인이면 여기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그려서 많은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해놓고 원화 작업은 예. 요 부분만을 입체로 예. 예를 들면 옆에 지금 서각도 있고 예. 뭐 다른 뭐 여기를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한지로 살짝 예. 부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살짝 입체로 이렇게 올려서 예. 한지 이렇게 올려서 여기 정도만 작업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제가 뭐 전문 작가도 아니고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전문에 아니 내가 첨단에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내가 뭐 그런 잠깐 앉아가 뭐 책상에 잠깐 앉아 후닥닥 하고 그냥 접어버리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전문 작가로서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네. 정말 채색도 하고 유화로도 하고 아크릴도 하고 뭐 그렇죠. 정말로 동양화 네. 물감으로도 그리고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그걸 추구한 거죠. 네. 간단하지만은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은 일반 작가들 못지않게 엄청 오래 합니다. 그럼요.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다가 그럼요. 그 함축된 그 하나를 가지고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험 보면 일기 쓰듯이 그렇죠. 그런 겁니다. 또뭐 근래에 물론 뭐 초기에 사람들이 뭐 책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SNS에 올리는데 그 사람이 댓글을 다는 걸 보니까 아주 댓글을 잘 달아요. 네. 멋있게 네.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 네. 평도 잘하고 네. 물론 내 그림 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명화 세계적인 명화들이 이제 평을 하는데 잘하더라고. 잠깐만요. 그러면서-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아까 좀 전에 그 명화 말씀까지 하셨어요. 뭐 댓글을 잘 다신다고? 그래 명화 같은 데 이런데 댓글을 담고 보니까 사람이 평을 잘해. 공부도 좀 한 사람 같고. 예, 그분이 선생님 그런 평을 사람이 그 사람이 내 그림을 또 어디선가 한번 보고는 예. 내 그림에 대한 평을 하나 해놨는 거야. 예, 자기는 그동안 명화들 이런 것도 많이 보아왔지만 예. 그거 못지않게 자기 가슴에 와닿는 최고의 그림이다. 예. 그 그림을 나는 그 사람이 다 그 얘기하는 걸 듣고는 야 이게 정말로 그 사람 나름대로 전부를 좀 식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평을 할 때는 그 사람 마음에 와닿았다는 건데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이라도 그림을 그리면 좀 더 부끄럽지 않게 예. 좀 더 심도 깊게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명화를 비교를 하면서 명화보다 자기는 내 그림이 더 좋다고 그런 평을 내주는 거야. 그것도 내가 그 하도 그래가지고 그걸 스캔을 해가지고 내 받아놨는데 지금 어디 저장돼 있을 거야. 그분하고는 서로 교류도 지금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댓글에. 그냥 뭐 가끔 그 명화 나오는데 그 댓글을 다는 사람인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도 선생님한테 푹 빠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서운하게 저는 10년째 빠져 있는 사람이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제가 댓글 달고 그 주변에 이러는 선생님한테 거야. 빠져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건져내셔야 돼요, 선생님. 아니 나는 그냥 슬쩍슬쩍 그리는 건데 그리고 아니죠. 뭐 나름대로 신경 쓰지만 이건 뭐 대단한. 그 글을 한 번 보고는 이거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좀 들더라고. 평면적인 것만 있는 것보다 예. 제가 이제 카메라를 잠깐 껐어요. 이제 예. 선생님과 이제 비밀 대화를 나누느라고. 다른 작가 이야기 할 때는 뭐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물론 저 선생님께서 지금 15년 동안 만든 거 그건 어떤 식으로든 책으로 나와야 돼요. 화보집으로 그림 화보집으로 해서 뭐 한 번에 뭐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해서 양장까지는 안 해도 되나? 양장도 할 수 있어요. 그 그림이랑 책이라는 것은 뭐 한 보고 나면 집 던지는 건데 너무 고급스럽게 너무 비싸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그냥 선생님의 철학이 막 묻어 디자인만 나오네요. 예. 잘 돼 있으면 뭐 종이 질 같은 그런 중요한.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 작품에는 디자인이 필요 없어요. 그림 자체가 한 면 한 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디자인이 필요 있나요? 그렇죠, 선생님. 예. 이게 그대로 한 면으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 네. 아니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선생님 잠깐만 이거 들고 계셔 보실래요 거기?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선생님 그게 이제 작품을 한 면에 하나씩 이쪽 면에는 백지로 해서 거기에는 이제 좀 더 선생님의 이제 생각을 맞아 그 글을 넣으려고 그랬던 예, 거죠. 글을 짧게 예, 한쪽 면에는 글을 넣고 한쪽 면만 넣으면 그게 500페이지만 돼도 그림은 250점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판형도 한 A3 가까이 A4가 아니고요 선생님. 예.
아니 출판을 한다면 나는 이제 뭐 계절 사계절을 소재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로 사집으로, 나눠가지고 사집으로. 네 권으로 묶을 수 네 있어요. 권으로. 그렇지. 난 시리즈를. 상중하는 뭐 예. 어쩌고 일집이지 그렇게 하고 또 뭐 추나추동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그걸 또 한 권으로 또 저는 합치고 사실은 뭐 저는- 5권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365일을 묻고 싶었었거든요. 아, 365. 365. 그래도 되죠, 맞아요. 365 작품. 예. 예,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중에 조금 예. 요약을 해서 365일을 날짜별로 예. 이렇게 이제 그 계절 변화 느끼고 이 시즌 그래서 365 예. 그거로 해서 그 페이지가 365 페이지에 예. 이쪽까지 치면은 몇 페이지가 되나요? 365면 한 700페이지 되잖아요. 예. 어우 700페이지면 한 권으로. 그러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안 되죠. 아 이거는 선생님 이 작품집은 예. 선생님의 책을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매일 보는 책이 아니고 기록을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예. 예, 그게 뭐 우리 일반적으로 뭐 가계부 적듯이 뭐 다이어리 적듯이 매일 보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묵직하게 기록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 페이지 책도 이거 가지고도 적고 이거보다는 조금 적게 예. A3보다 조금 적게 그거보다 이게 타브로이드잖아요. 예. 이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잘못 만들어지면 예. 책꽂이에 안 꽂혀. 일반적으로 책꽂이에, 그죠? 예. 그리고 선생님 작품이 판형이 세로형인가요? 가로형인가요? 보면 약간 이것처럼 뭐 약간 세로형이라고 봐야 세로형이죠. 되는데, 그러면 뭐 세로형이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네요. 예. 세로형. 여기도 계속 연재가 되고 있나요? 이것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처음부터 이건 뭐죠 이게? 나무 신문. 나무 신문. 아 딱 맞네요. 예. 나무 신문. 예. 신문에. 나무 신문이고 이것도 뭐 내 그림 주제 나무꾼의 숲속 편지와 예. 잘 맞는 그런 예, 나무 신문. 우리가 아, 그렇네. 그 신문에는 이제 주로 이제 뭐 건축 자재 관련된 지금 다 목자재. 목자재. 건축 자재는 목자재. 여기는 뭐 지금 한 10년째 계속 연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건축 자재 나무 관련 신문이 한국 목재 신문과 예. 나무 신문 가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 목재 신문에 하더니 나중에 또 나무 신문에서 이어서 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런데요. 가져간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료인지 그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뭐 양념으로 넣으면 되겠죠. 뭐. 그럼 뭐 그림값으로 여기 홍보는 그냥 해주나요? 그 대신 맞아 그 광고 그걸 하나 그냥 공짜로 해줍니다. 아, 그 정도면 됐어요. 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광고가 비싼 거거든요. 근데 예, 그 예, 박스 예. 그건 비싼 거예요. 그걸 항상 해줘. 원하는 문구대로 넣어주면 되고. 서로 이거 또 보고 그러네요. 그래서 선생님 고객층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건축하시는 분들이고 인테리어 하시는 건축 분들. 인테리어에 이제 뭐 리모델링 뭐 소비자 자기들이 직접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작품 활동도 이제 활발하게 하시니까 선생님이 좋아서 만났다가 개인적으로 집 인테리어 할 때 선생님한테 좀 부탁도 하고 그러나요? 그런 거는 잘 없더라고. 거의 뭐 모르는 분들하고 다 일하죠. 그래요? 예. 아 그럼 안 되는데 사실은 일은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해요. 예. 실은 또 아는 사람들이 하게 해놔놓으면 또 더 신경 써요. 불편하고 더 잘 뭐 신경 써서 해야 되고 뭐 똑같이 다 신경 써서 잘 해주는 거지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자재를 공급도 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팀을 붙여서 시공까지 하시나요? 어차피 자재 가져가면 기술자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가도 자기들이 이걸 하지를 못해요. 어차피 기술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테리어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술자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 자재만 가져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술자 다
같이 보내줘야죠. 예. 그럼 기술자를 보내게 되면 선생님께서 어떤 경우는 책임도 지나요? 아 그렇죠. 문제 생기면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시공에 대한 책임은? 예, 시공 책임. 예. 하자 보수라든지 뭐 아. 잘못된 거 그런 거 전부 다. 야, 그러면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네요. 심지어는 이 공사하고 관리하-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완전 철거하고 다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믿을 만한 시공팀들하고 이제 뭐 한 15년 하셨으니까 그 웬만큼 그렇죠. 벌써 뭐 기술자들도 수십 명 뭐지 알고 있죠. 맞다. 그래. 예, 알고 있고. 예,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그래 지방에는 부산에도 부산팀이 있고, 예. 광주에도 광주팀이 있고, 대구에도 대구팀이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부 수도권. 예. 그렇죠. 어쨌든 전국적으로 일을 하시네요. 예,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 그 거래처에 뭐 외상 많이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돈 받는 게 일입니다. 요즘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는데 밤에 잠도 안 오면 잘하셔야 돈 돼요. 받는 게 때문에. 예. 잘하셔야 됩니다 그거. 요새 다 현찰 거래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초기 할 때는 막 정말로 뭐 음까지 있더만 요즘은 이제 음은 없어요. 그때 그나마 보니까. 어음은 없으니까. 예. 근데 외상은 이쪽 시장에도 관례가 그대로 아직 살아있나 보죠? 그래서 아직 예산은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물건 보냈는데 일부 보내놓고는 그게 사정을 하더라고. 요새는 그게 안 되는데. 그 도저히 안 돼가 정말 믿고 또 물건을 보냈더니 딱 그 이후부터는 또 지금 내몰라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요새 그러니까 그런 시장 없어요. 그 비행기 타고 제주까지 쫓아갈 수도 없고 이거 참 난처하네. 이야, 요새 그렇게 않는데. 요새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제 선입금이지. 그래 웬만하면 믿고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지. 그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특히 새로운 거래처들이나 뭐 이렇게 신규 거래처의 욕심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내잖아요, 얘들. 서로 믿고. 그때 뭐 처음 이제 뭐몇 분이래 뭐 현금이라고 해서 이제 결제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월말 결제, 또 어느 정도 시간 더 지나면 또 몇 개월 후뭐 아니 우리도 자녀를 많이 쓰 쓰니까 그게 어쩔 수는 없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요즘 건설 경기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집 짓는 사람들이 자기 돈 딱 가지고 집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은행에서 어느 정도는 대출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요즘 대출이 전혀 안 되니까 거의 집 짓는 데가 없어요. 엊그제 리모델링 이런 건 조금씩 있지. 엊그제 가평에 토목 오시는 분도 뵀는데 그냥 그 전에 3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시작을 안 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대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그 보면 물론 뭐 기본적인 돈도 있지만은 거의 나머지는 대출 받아가는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일반 상가 리모델링 이런 데에도 좀 제품이 좀 들어가나요? 가끔 상가 뭐 사무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사무실, 예. 상가. 근데 주로는 주택. 주로 들어가는 거는 아파트 건축에 주택에 아파트 그렇지. 수요가 예.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요즘에는 추세가 마로 하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야 되는 선생님이 취급하는 게 주 자재인가요? 마로 쪽으로는? 이게도 보면 뭐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뭐 비닐로 장판 까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아직도 집 잘 지어가지고 심지어 뭐 몇 억이 아니라 10몇 억 하는 이런 아파트들도 실은 그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면 원목마루를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마루가 원목마루가 친환경적이고 가장 비싼 마루인데 그런데도 심지어 뭐 강마루 깔아주고 뭐 강화마루 깔아주고 싸구려. 원목마루와 강화마루 차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원목마루는 이제 순수하게 나무 그 자체로 만든 그걸 갖다 원목마루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강마루들은 필름? 예, 밑에는 합판이지만 위에 표면은 필름입니다. 필름을 갖다가 나무 문양을 내 가지고 나무처럼 그러면 그걸 붙인 거거든요. 그럼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나무가 아닌 거죠. 그래. 몸이 같이 밀착되게끔 하려고 원목마루를 쓰는 건데 그건 비닐로 깔고 자는 거예요? 결국 비닐 까는 거나 마찬가지죠. 장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데코 타일 장판처럼 표면이 필름인데 뭐.
그런데 이제 원목의 원목은 단점은 뭐예요? 원목의 단점은 일단 가격이 비싸다는 거. 두 번째 휜다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난방 강마루보다는 조금 약하죠 표면이. 표면이 그렇겠구나. 표면이 좀 약하지. 예, 기세가 나무고 필름은 강하거든. HPL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강도가 높아요. 기세가 난다. 찍히거나 끓기거나 그런 기술. 그런 건 좀 고수가 실용적일 수도 있죠 그래. 고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격도 적당하지만. 예.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조금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원목마루 써야 되고, 그렇고 예, 그런 그 강화마루 원목마루 가격 차이가 2배 납니까? 가격 차이는 많이 나죠. 한 서너 배 차이 나죠. 그래요? 심지어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평균 잡아가지고 18만 원, 가장 싼 것도 18만 원, 19만 원 정도. 이 가격은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 원목마루 같은 경우도 유럽산. 뭐 마루가 두께마다 차이가 있고 나무 재질에 따라서. 나무의 뭐 소재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심지어 뭐 70만 원, 100만 원. 그 10만 원짜리에서 거의 100만 원짜리까지. 예. 평당? 예, 평당 한 17, 8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주택으로 따지면 어디는 그 구조상 어디는 원목마루, 어디는 강마루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구분해서 써도 되죠. 그 우리가 이제 잠자고 뭐 이렇게 조금 예,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면 주로 거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실에는 좀 멋있게 원목마루 깔고. 오히려. 예, 방 같은 데는 이제 그냥 일반 저렴한 강마루 좀 깔고 그래도 들어가서 잠만 자고 이제 그러면 침대 가격 있고 그러니까. 줄이죠. 예. 절반 그렇죠. 예. 이제 거실에서는 뭐 누워 있기도 하고 뭐 하고 예, 뭐 그렇죠. 하는데 예. 침실은 뭐 침대에 올라가면 끝이니까. 예. 이게 밑에 지금 뭐죠? 지금 작업하는 시공할 때에 붙이는 거는 그 본드나 이런 것들은 건강에 문제 없는 건가요? 본드로 하는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하도 친환경 그러니까 포름알데히드가 없게끔 뭐 제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건 뭐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거는. 그런데 뭐 마루 시공하면서 본드를 갖다 손에 묻히고 이래도 뭐 닦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정말로 뭐 아주 독성이 있거나 그러면 피부에 우리가 생각하는 손상이 기본적으로 되고 그런 본드가 아니고 그렇죠. 일단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그래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 예. 그럼 풀에도 등급이 있나요? 그것도 다 등급이 있죠. 원목 마루용 있고 뭐 또 보면 뭐 심지어 본드 중에서는 항토 마루 해가지고 항토를 내가 친환경적으로 만든다고 그런 본드도 그렇게 한 본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그 원목마루 쓸 때 본드 쓰는 거하고 강화마루하고 본드 쓸 때 본드 쓰는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왕이면 항토 본드 해가지고 친환경적이고 그런 걸 좀 그건 가격이 좀 비싸죠. 그걸 쓰면 어차피 강마루라고 하더라도 밑은 합판이나 마루 밑에는 뭐 시멘트하고 나무니까. 시멘트와 나무를 이제 서로 붙여주는 그 본드니까. 아니 그러면 원목마루와 강마루 차이가 위에다가 원목에다가 위에다가 코팅을 했다는 비닐 코팅을 했다는 거예요? 표면 차이죠. 그래. 표면 차이죠. 그러면은 실용적으로 쓰려고 위에 표면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필름으로 해가지고 실용적으로 하기 위한 거고 원목마루도 생나무 그대로 넣어놨대요. 그 위에다가 그래도 다 코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지금 강마루는 제가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합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가공을 그렇죠. 얇게 종이 몇 겹을 쌓듯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합판 위에다가 결국 이제 필름을 붙이고 그걸 가공을 한 거죠. 그거고 원목마루는 그야말로 원목을 친 거고. 원목도 이제 보면 종류가 있는데 솔리드 마루 해가지고 크로링 이것은 보면 체육관용, 상업용인데 그건 통나무를 쓰고 그리고 이제 온돌이 되는 통나무를 쓰면 나무가 쪼개지거나 뒤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통나무 못 쓰고 그것도 나무를 갖다가 합판식으로 좀 좋은 합판이죠. 질 좋은 나무를 가지고 합판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원목 단판을 2mm, 3mm, 4mm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변형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로세로 그게 원목 말입니다. 진짜 원목도 있고 나무를 종이장 마냥 켜서 여러 개 붙인 원목도 있고. 온돌용은 이제 그렇게 하고. 온돌용은 그 변형이 없습니다.
그 지금 그 우리나라 소나무나 이런 게 안 나간대요. 물건이 안 팔린대요. 그 이제 건축하는 사람도 없고 나무는 생산이 되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나무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천정부지로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네요. 그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워낙 소재들이 많고 하니까 실은 외국 수입목들은 나무들이 좋아요. 크고. 근데 우리가 연대를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소나무가 최고다 뭐 이런 생각을 최고다 그러지만 나무가 실은 크지를 못하고 휘어지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물론 딱 꽂고 좋은 걸 고르려고 하면 뭐 그 그렇지. 원목 그런 하나를 게- 우리가 이제 제재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몇 프로 나온다 이런 거에서 피고 그러면 원목 하나에서 50, 30%밖에 안 나오는 거고 예. 수입목은 뭐 거의 80%만 이렇게. 그래 좋은 나무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차이가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뭐 나무는 한옥에 뭐 실은 그뭐 원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한옥이 다시 좀 많이 짓는 것들이잖아요. 전원주택하면 전부 다 요즘 뭐 콘크리트, 예. 목조주택 그래도 그 전부 다 그 뭐 나무로 짓으니까 나무로 안 짓는데 뭐 전부 다 뭐 미송 예. 그걸 막 쪼개 붙이고 합판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집을 짓는데 예. 큰 통원목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나요? 선생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돈 안 들이고 그냥 재미있게 직영으로 해서 몸에도 좋고 산속에 그냥 선생님께서 작업실 하나 조그맣게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고 제야 뭐 그럴 여력도 없지만은 실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집어넣은 것도 제일 좋죠. 물론 뭐 그 좀 미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겠지만은 직접 네? 툭질하고 뭐 망치질하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목수분하고 같이 뭐 해야겠지만 아니면 또 자기가 직접 해도 상관없어요. 공부해가면서 예. 내가 아는 분 중에는 그 뭐 상명대 교수로 있었던 이름은 장진영 교수. 아이고 그 이름은 안 그분은요? 넣으셔도 되는데. 말씀. 자기가 직접 건축 폐자재가 아니죠. 뭐 쓰다 남은 그런 자재들 그러면 다 그분은 모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유명해지셔가지고 막 책도 나오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집 짓는 과정 그림으로도 그리고 사진으로 예. 찍고 해가지고 책도 내고 그 자기 직접 지은 집이라니까요. 예. 그렇게 지을 수도 있죠. 몇 년에 걸쳐서. 예. 그러면 제일 좋은 집이죠. 뭐. 거기 좀 한번 구경 가게 좀 한번. 예. 그래. 네. 그렇게 예. 뭐 벽돌도 뽑고 막 그러셨다고요? 예. 그건 좀 심한데. 그거 잘못하다가 그 공사비보다 병원비가 더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두고 그냥 자기 옆에 뭐 농가주택 하나 빌려가지고 살면서 제가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도 많고 이제 자금도 부족하니까 뭐 아이고 예, 하나 마셔야지. 이게 뭐 제가 그 아주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 요즘에 한국기행 뭐 이런 저 매스컴 많잖아요 프로그램 예. 존 프로그램이 예.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고 뭐 강원도 이런 데들 놀러 갔다가 근처까지 이렇게 찾아가 보기도 하는데 저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선생님 급한 일 있으면 잠깐 끌까요? 아니 괜찮다. 네. 예.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입지 선정이라고 보거든요. 집은 어떻게 지어도 나중에 뭐 생각이 바뀌면 뭐 허물든가 뭐든가 뭐 고쳐 나가든가 할 수 있는데 주변 한번 말뚝 박아놓으면 주변 환경은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땅을 할 때 뭐 평당 얼마냐 뭐 어떠냐 뭐 150평은 얼마고 뭐 200평은 뭐 조그맣게 땅을 사라 큰 땅을 사라 그러는데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이 사는지 뭐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문제 뭐 그 사람이 뭐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사도 가고 뭐 어떤 집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입지 선정이나 동네 선정 한번 잘못해 놓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문 잠가버리면 되잖아요. 예. 이 시골이나 전원주택은 문만 열으면은 그 집이 보이죠. 동네하고 좀 덜 살겨 놓으면은 그 동네를 오가야 되는데 이거 사람 사는 데가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최고 중요한 게 입지 선정. 근데 또 입지 선정 한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산속 들어가 가지고 막 혼자 산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마을에서 가까이 살아야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으냐면 나 없을 때 경비도 서주고 119 구급차보다 먼저 달려가지고 철물점에 필요한 거보다 먼저 옆집에 있는 톱이나 뭐 망치 빌려올 수도 있고 그죠? 가끔 내가 농사 안 지어도 호박 저기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호박, 가지, 감자 그것도 저기 장화 속에다가 누가 저기 고양이가 가져갈까봐 장화 속에다가 이렇게 싸놓고 가고. 기초를 이게 저기 기초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추천하는 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기 건물이 들었으면 그게 보통은 뭐라 그래 경량목조? 예, 그런 게 있죠. 경량목고조를 추천하시나요? 아니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거 콘크리트로 짓는 게 제일 좋죠. 집은 집 제일 그런가요? 튼튼하고 예. 콘크리트. 화재도 안전하고. 콘크리트로 옥상 그냥 슬라브 친다고요? 예, 그 목조 주택은 약해 보면 화재도 취약하지만. 어차피 화재나면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그렇죠. 화재나면 어차피 다 못 쓰는 집 아닌가요? 그런데 목조 주택 집을 모양 내는 데는 목조 주택이 좋은 것 같더라고. 예. 멋있게 내는 거, 짓는 거.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 지금 여기 뭐 저기 공장 뭐 창고 사무실에 회사에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 한 150평 정도 되는 큰 창고인데 여기는 이제 들어와 보니까 뭐 갤러리나 영화관 같아요. 이 지붕이나 이런. 그 이렇게 보면은 일반 우리가 쉽게 보면 저기 그 각파이프 철골로 해서 판넬 붙이고 여기 선생님 들어와 보니까 안에다가 뭐 막 그 이 자재들을 다 붙이셔가지고 이게 뭐 판넬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직 다 안 붙여서 그런데 나무로 다 붙여버리면 정말 완전 뭐 목조 주택이죠.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예. 가장 단열 잘 되고 예. 손 씻고 편한 주택이 될 수도 그렇죠. 그 있겠네요. HBM 세우고 철골로 하는 거 예, 그거 하면 제일 집 빠르게 짓죠. 뭐. 그죠? 그거는 뭐 한 달 만에도 집 다 지버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회사에 와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이 벽체는 어차피 골조니까 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시골 애들 보면 뭐 나무 벼는 것들 많고 뭐 이러면 아니면 요즘 나무 값이 싸요. 예. 그러면은 그 이 안에다가 통나무 있잖아요. 예. 그거 그냥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통나무주택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세워놓고 예, 그렇게 되지. 위에만 걸치고 예. 그러면 그 통나무 중간에 이제 책꽂이 마냥 뒤는 안 보이니까 뒤에 막아놓으면 안에 통나무 이만한 통나무가 있는 집이 되지 않나요? 예. 나중에 재활용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도 뭐고 광주 은미리 계곡에 가면 그 집 짓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HB 예. 그거만 세워놨더라고요. 예. 틈틈이 앉아 벽 세우고 뭐 이거 하고 와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완성 안 됐을 거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짓고 있는데 틈틈이 돈 생기면 조금 짓고 좀 생기면 조금 짓고 거기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 있어. 거기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뭐 선생님이 지금 다닌 일반 주택들 좀 특이한 것들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면 뭐 500군데 안 되겠습니까? 예. 그죠? 예. 선생님한테 조언을 받길 잘했네. 그림이. 예. 그러니까 어떤 집을 뭐 한옥이다, 목조다, 경량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복합적으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거죠, 그래요. 뭐 기본 골조야 뭐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뺏어서 예.
오늘 비도 안 오니까 제가 충무로 나가서 인사동에 그 저기 74인가 6인가 되시는 선생님 그 오늘부터 전시회라 거기 제가 저기 아 맞아 수요일 오픈하는 도록도 제가 어저께 뭐 비가 뭐 억수같이 와가지고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당장 급하게만 쓸 것 갖다 드리고 다시 이제 예. 뭐 그거 아 카탈로그 만들었나 보죠? 예, 도록 지금 차에 하나 이제 드리고 마른 거 실려 있고 그 선생님 책 만드는 거 한번 다시 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예. 예. 아이고 뭐 아이고. 언제 될지 뭐. 아니 저한테 그냥 하면은 그냥 아니 원래 생각이 그냥 그렇게 묵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글을 많이 넣으시려고 그러셨었나? 준비해 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니 아니에요? 한쪽 그림 한쪽은 글을 그려달라 그래. 그러면은 이거 마냥 지금 그 이렇게 글을 안 넣고 그림만 넣고 그림만 놓고 한쪽은 이쪽에는 이 글을 여기다 한쪽은 넣고요. 글 놓고 예 그래 하려고 그래. 그러기에는 한쪽 글 놓고. 그러기에는 글을 넣으실 때 그거보다는 글을 더 많이 넣어야지. 많이 넣어야죠. 아니면 요 타이틀을 제목으로 여기다 넣고 넣고 요 글씨체로 넣고 그리고 밑에 글을 일반 활자를 이제 풀어서 예, 쓰면 그죠? 예, 그렇게 하려고 했다. 아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한번 해보자니까요. 편집해서 작업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나중에 이제 그 수준을 보고서 뭐 이런 식이죠. 그 글을 이제 그림 예, 놓고 그렇죠. 글을 갖다가 할자체로 옆에다 한쪽 옆 페이지나 이렇게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글을 그림 속에 다 넣어버리고. 이렇게 그걸 그렇죠. 옆에다가. 이제 요쪽 거는 이제 한쪽 화보 쪽으로 넣고 예. 요거는 그렇네요. 한쪽에는 글을 넣으려고 했죠. 이렇게 준비가 다 되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다가 말았어. 그러면 하시는 거로 알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아침 출근 시간에 너무 재밌습니다.